LT 시즌 인덱스 오늘자 3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 테스트 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도미넌스가 높은 수준으로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알트들이 압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탕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하락하는 와중에 가격도 빠지고 있다. 이건 비트코인이 새로운 저점을 만드는 동안 알트들이 로컬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알트들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최악을 본 것 같다. 어쨌든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지라인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게 트렌드적으로 더 빠져줄 가능성, 그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트,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더 쭉쭉 빠져서 일단은 60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가급적 50% 초반 정도까지만 일단 와주면 알트들로의 자금 유입이 눈에 띄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대형 투자자들이 아직 온전히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이것 또한 현재 사이클의 일부다. 그들의 목표는 알트 가격을 최대한 끌어내리고 당신들을 시장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가격을 반전시켜버리는 것이다. 사실 뻔한 어떤 시나리오긴 한데 막상 이런 상황을 몸빵으로, 온몸으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반갑진 않죠. 그런데 이럴 때 또 잘 대응을 하면 항상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긴 한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는 거는 참 언제나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머스타시, 알트 시총 일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전체 알트. 지금 하락 추세선에 닿았다. 아마도 이게 알트의 바닥일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좀 받아주면 참 좋겠는데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의미 있는 재료가 들어와 주면서 의미 있는 반전 상황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멀진, 알트코인 전망은 명확하다. 지금 2019년 20년과 흐름이 동일하다. 두 번의 로컬 탑, 시장 흔들기, RSI 과매도, 이런 설정이 이뤄지면 대규모 랠리로 이어졌었다. 역사는 반복될까? 지금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지 않더라도 리듬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 이런 표현들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에서 20년, 저때 참 대단했었는데 저런 어떤 반전의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K트레이더 앨런, 알트 시즌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토탈3,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이 토탈3 주간 차트를 보면 역회된 숄더 패턴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 알트 시총은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흐름이 되게 어질어질하긴 한데 나름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이 나와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좀 더 빠지면 어쩌나 싶었는데 2,400달러에서 500달러 부근으로 자리를 잡아주려는 그런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계절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패턴의 반복, 이 계절성이 되게 의미 있는 시장인데 역사적으로 2월은 거의 대부분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이번 올해 2월 이더리움 더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 거시경제 환경, 관세, 무역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2월 지금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마이너스 25% 수준입니다. 이더리움이 이 정도 빠졌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0% 지금 빠져버렸으니까 알트들 지금 힘든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단 2월 말, 뭔가 2월 말을 지나면서 반전 모멘텀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일단 올해 2월은 이례적인 2월로 계절성
벗어난 그런 시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 당신이 몇 주 안에 수익을 올렸다라고 과시하면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여러분의 배짱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제 이더리움 2,300달러 가격은 절대적인 선물이었다. 진짜 확신범다운 그런 멘트입니다. 저도 어제 이더리움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긴 했는데 어제 같은 분위기에선 정말 약간 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물이니까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 바이더딥은 진짜 웬만한 확신, 배짱이 없으면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닥터 프라핏 정도의 사람이, 이 사람 시장 되게 잘 보거든요. 이런 멘트를 해주니까 뭔가 한번 큰 거는 지금 휩쓸고 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 뭔가 확정적으로 낙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 있는 재료가 들어와 주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 일가가 이더리움을 매집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대 포인트, 막연한 어떤 희망 회로성 기대 포인트가 아니고 현실화 측면에서의 기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알트 지금 많이 빠져서 심란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시간의 문제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잠재적인 호재들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더리움 월간 차트 50 SMA를 지금 리테스트하고 있다. 다음 상승을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중요 레벨이다. 이게 2,300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기 딱 찍자마자 반등세가 나와줘서 주요 지지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점 월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로버, 이더리움은 변한 게 없다. 역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라고 이더 BTC 월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세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마지막 이탈이 될 것이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미국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 스테이킹 허용해달라는 요청서를 정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스테이킹이 과연 허용될 것인가? 저는 100% 확률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소식이 이더리움 4월 초에 팩트라 업그레이드랑 맞물려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SEC 입장에서는 이거를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기관들의 자금 유입을 어떤 펌핑 시킬 만한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반가운 소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 또 어제 이더리움이 저점 찍는데 이런 소식이 더해져서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지지라인 위로 반등해 주는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진짜 어질어질했죠. 깜짝 놀랐는데 2달러 깨지는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2.3달러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되게 최악의 어떤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와중에, 이 와중에 리플이 2달러 지지 테스트를 해준다라는 게 상당히 기특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불과 서너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참 그렇죠. 0.6달러대 심정지, 이런 표현을 받았던, 비판을 받았던 그런 종목의 XRP였는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어떤 가격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점을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EC가 역시 이 쭈꾸미 대가리가 집에 가고 나서 진짜 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니스왑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4월에 유니스왑에다가 웰스 노티스를 발송했었죠. 니네들 조사할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였는데 조사 중단 소식. 지금 암호화폐 관련
사건들 계속해서 정리되는 수순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간 사이즈가 작은 그런 사건들부터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가장 지금 못지 큰 게 정리 안 된 게 리플이잖아요. 리플 소송이 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어쨌든 XRP 주변에 지금 깔려 있다라는 게 그나마 XRP 시세를 조금 버티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언제 리플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게 지금 되게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는 엘레노어 테렛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게 가장 적확하게 느껴집니다.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일시 중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업계 소식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정 기한이 임박한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아직 리플 사건과 크라켄 사건에 대한 일시 중지 요청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리플의 다음 법정 기한은 4월 16일이고 크라켄은 3월 31일, 바이낸스 사건 중단 요청 기간은 4월 11일, 레질렉스 사건은 4월 11일. SEC 지도부는 폴 애킨슨 위원장이 이때까지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TF는 위원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1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이게 아무리 늦어도 5월 안에는 인준이 될 것 같고, 보통은 지금 한 4월쯤이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우세한 모습이죠. 그래서 위원장이 올 때까지 중단시키거나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플은 법정 기한이 4월 중순이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일단 홀딩 시켜놓고 새로운 위원장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 그때 뭔가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모르죠. 뭐 사실 지금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랑 물밑에서 어느 정도의 얘기 정리가 되고 있을지도 모르고, 일단 벌금 약식 재판 벌금형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SEC가 그냥 막연히 중단한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고 판사와의 어떤 협의가 필요하고, 사실상 토레스 판사가 중재를 잘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지 상황 자체는 굉장히 호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XRP 가격이 비트코인이 지금 20% 수준의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2 위에 자리를 하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배경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퀀트 주기영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들은 뭐가 있을까? ETF가 잠재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알트들,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알트들, 수익을 창출하는 알트들. 이제 모든 암호화폐가 무지성으로 상승하는 시대는 끝났다. 일부 알트들만 오를 것이고 대다수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뭐 바닥, 태초 시대로 회귀,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닥 부분이더라도 유틸리티, 펀더멘털이 분명하고 블록체인 혁신에 기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받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별로 대장들, 주요 테마의 대장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은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DeFi, RWA, DePIN, AI 이런 테마의 대장 종목들이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사실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막 아무 기능성 없는 정말 그 도박처럼 흘러가는 민코인 열풍보다는 블록체인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플랫폼 토큰들이 가치가 시세에 반영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시장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고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기영 아저씨 이런 멘트가 굉장히 끄덕끄덕하면서 저는 읽었는데,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